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한번 술을 되게 이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저랑 이게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 두고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자기가 맨날 1등하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인생 살면은 진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이서봐, 솔직히 말해서 너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잘 된 거 보면은 이럴 거면 나 괜히 열심히 산 거에 대한 현타가 온다 이서봐 막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수능이 끝난 고3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반에서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망쳐서 집 근처 지방 국립대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던 도중 중학생 때 반에서 맨날 놀던 애가 실업계에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더라고요. 솔직히 그 친구의 노력이 대견하다 싶으면서도 현타가 와요. 이러려고 내가 인문계 가서 공부한 건가 하고요. 어중간한 지방대에 나오는 것보다 실업계에 나온 사람이 더 잘 풀릴 수도 있겠구나 느꼈어요. 그래도 리솜님은 어중간한 대학이라도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전문대를 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직 그럼 19살인 거네요. 이번에 수능을 봤으면은. 근데 어리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예시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업계에 나온 고졸 친구가 대기업을 갔다는 이유로 지방 국립대를 버리고 전문대를 가는 행위는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아는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따라서 나도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전 재산을 로또 사는 거랑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보고 내 인생 결정을 하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이거 맨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냥 고졸 친구가 대기업 들어가는 거는 고졸 100명을 두고 봐보세요. 한 명도 채 안 될 겁니다. 고졸 중에 대기업 가는 거.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전문대에 나오면은 애초에 대기업에 이력서조차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극소수의 아웃라이어를 보면서 박탈감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계에 나온 그 친구도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베팅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한 겁니다. 실업계에 갔다고 해가지고 전부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아니죠? 실업계 갔다고 해서 전부 대기업 입사하는 거 아닙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평생 그 실업계에 나왔다는 꼬리표만 달려요. 근데 그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어떤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감내를 한 겁니다. 물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실업계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중학교 때만 봐도 중학교 때 맨날 놀고 전교 꼴찌였는데도 그래도 인문계는 나와야지 하면서 인문계 간 애들 많아요. 그럴 수 있었단 말이야, 충분히. 그리고 그것도 있어서 저 때도 실업계 가면은 실업계 특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을 인문계 애들보다 빡세게 가지 않는 그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2등급 맞으면은 저희 때는 인서울 상위권은 꿈도 못 꿨었거든요. 근데 실업계에서는 3등급만 맞아도 인서울 대학을 다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애들이 실업계 나왔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다 인문계를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업계 선택해가지고 개꿀 빨면서 대학교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자기가 해가지고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꼬우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실업계 가라고 해도 못 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 고민을 한 친구는. 왜냐면 실업계 나와가지고 대기업 갈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업계 나와가지고 대기업 못 가면 그냥 좆되는 거예요. 물론 실업계 나온다고 해서 다 좆된 인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식 자체를 또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하는데, 실업계를 나왔다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옳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베트남 여자랑 만난다든지 어떤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종차별 그런 것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다고, 사회가.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거라면은 그 인식 자체를 내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하라는 거야. 문신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안 좋게 보고 어떤 문신한 여자를 보고 쟤는 걸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근데 그런 리스크를 뚫고 내가 실업계 나왔다는 거를 평생 감내할 정도의 선택을 결국에는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실업계 친구가 그 대기업을 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막 그렇게까지 배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친구가 대기업을 갔다고 해가지고 나도 국립 4년제를 버리고 그냥 어차피 실업계 나와도 다 대기업 가는데 나 그냥 전무대나 갈래 하면서,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전문대를 내가 진짜 어떤 계획적으로 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내 기준에 지방 4년제보다 전문대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뭐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업계에 간 친구 때문에, 그 실업계에 나와가지고 대기업 간 친구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아이 어차피 저기 실업계 고졸이어도 대기업 가는 거 지방 4년제 국립대 이거 의미가 있나? 하면서 가는 거는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형님이랑 이제 안 보고 지낸 지가 꽤 됐는데 그 변호사 형님이 이제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저한테 뭐 아 야 멋있다 리서봐, 야 그렇게 너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된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술도 같이 자주 마시고 막 이랬었는데 그 형님이 한번 술을 되게 이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저랑 이게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은 이제 한 은수저 집안 정도 되는 형님이에요. 은수저 정도 되는 형님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도 나오고 뭐 로스쿨도 나오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보다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저한테 술을 마시다가 제 생각에는 그 형님이 그걸 기억을 못 할 것 같아. 필름이 끊겨가지고 현타가 온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대학교도 못 나오고 20대 때 공부도 안 했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제 앞에 두고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가고, 그 형님 스카이 대학교 나왔습니다. 어떤 대학교라고 제가 확정은 짓지 않겠지만 스카이 나왔어요. 스카이 나오고 막 자기가 맨날 1등하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인생 살면은 진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이서봐, 아 솔직히 말해서 너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된 거 보면은 나 뭐하고 살았나 싶다 이러는 거야. 이 씨발 그러는 아니 나는 그 형님 마음도 알고 막 이제 막 나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내 인생은 나는 열심히 안 살았나?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막 이러니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더라고. 이러니까 돈을 못 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 씨발, 아니 누가 더 고생했겠어. 까놓고 말해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공부도 고생은 한 거고 열심히 산 거긴 한 거지만, 아니 그 형님 막 집에서 지원 다 받아가지고 막 맨날 공부하고 막 이 인생이랑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맨날 택배 상하차 나가고 노가다 뛰고 중학교 때 신문 배달하는 인생이랑, 야 누가 더 고생했겠냐 진짜 씨발. 근데 나를 앞에다 두고 야 이럴 거면 나 괜히 열심히 산 거에 대한 현타가 온다 리서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진짜 진짜 웃으면서 그냥 형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참 그거 들으면서 이런 마인드 정신 상태니까 돈을 못 벌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벌 컴플렉스는 30이 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라진다는데 25살 지잡대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가는 건 시간 낭비일까요? 근데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벌이란 것도 그거랑 살짝 비슷하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시를 든 게 학창시절에 일진이었던 애들이 학창시절에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저 새끼 학교 다닐 때 나 마주쳤으면 눈도 못 마주쳤을 새끼가 존나 깝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현생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이. 근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온 거는 좋아요. 명문대는 나온 건 좋은데 명문대를 나와서 잘 안 풀린 사람들은 30대가 넘어서도 계속 학벌 얘기만 합니다. 근데 결국엔 웃긴 거는 학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그 과거 일진썰 푸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그거는 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진짜 대통령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 정도 돼야 와 저 사람 고졸인데 진짜 성공했다 정도 소리 나오는 거지, 웬만한 성공으로는 그 학벌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해도 학벌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이 잠깐 실수를 하거나 삐걱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죽을 때까지 꼬립해요. 그게 주홍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무슨 개빡치는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공식 석상에서 야 이 개새끼 하면서 주먹질을 휘둘렀어. 그러면은 그냥 화낼만 해서 화난 것 같아. 야 저거는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고졸이 공식 석상에서 야 이 씨발놈 하면서 막 주먹질을 했어. 그러면 야 근본 못 버린다 진짜. 야 성공하고 돈 벌면은 뭐야 저거 봐 열받으니까 본성 나오잖아. 근본은 못 썩여. 이게 진짜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대학교를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25살에 대학을 다시 가신다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해. 의대를 가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대기업 가려는 거예요. 대기업 가려는 거면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야겠지만 어떻게 지금 25살에 지금 졸업까지 다 했고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개인 사업 쪽으로 가야겠죠. 개인 사업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뭐 의대 이런 거 아닌 이상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든지 예외는 있어요. 한국이 이 정도면 다른 동행 국가도 다 똑같아요. 연극 영화과도 늦게 가도 그럴 수 있겠네요. 연극 영화과 같은 것도 늦게 이게 반짝하는 배우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계속 20대 때 존버하고 막 연극 생활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 가가지고 대박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연극 영화과도 그렇네요. 올해 35살 간호학과 졸업 직전입니다. 저는 만족. 근데 여자여서 아무래도 사회적 시선이 조금 여유스러워서일지도? 그쵸. 여자 나이 35살에 그래도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간호사 딱 되면은 뭐 시집 가는데 무리 없죠. 시집 가는데도 무리 없고 어디 가가지고 나 35살인데 간호사다 하면은 완전 굿이죠. 리선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팁이 있을까요? 중학생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팁은요, 노래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춤을 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PPT 발표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떨린다 어쩐다의 그 개념도 없이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진짜 춤을 춰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랑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춤을 춘 적이 있어요. 앞에서 그때만 해도 내가 ENTP였나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했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올라가기 전에 미치겠더라고. 진짜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그때는 어릴 때니까 좆됐다 이런 표현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음악이 나왔는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랑 진영을 맞춰서 이게 섰을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렸더니 끝나 있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지고 있더라고. 그게 왜 그랬냐? 연습을 그만큼 했어서 그래. 그냥 PPT도 똑같아. 어떤 연습 같은 거 이제 제가 그 유튜브 키우는 법으로 강연을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어떤 질문이 와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떨게 되더라고. 어차피 그냥 누워서 떡먹기 같은 거야. 그냥 너무 쉬워. 누워서 TV 보는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안 떨려. 후달리지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내가 불안해. 나도 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한 100명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00명 중에 나보다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내가 확신이 드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여유 있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100명을 모았는데 100명이 다 100만 유튜버야. 그러면은 나도 떨리겠지. 그러면 아니다. 이것도 안 떨릴 것 같아. 왜냐면은 저는 100만 유튜버들 중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는 재능충들이 너무 많을 거여가지고. 그리고 뭐 알고리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해도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누구나 들으면은 반박할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떨지 않으려면은 어떤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지금 뭐 발표를 하는 거다 뭐를 하려는 거 노래도 똑같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가 그냥 툭 치면 자동으로 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돼야 이게 안 떨리는 것 같습니다.